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 정한순입니다. 이번 10월 교육자료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는 굉장히 축복받은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점점 가을의 길이와 봄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계절을 가을을 여러분이 온전히 또 만끽하신다면 짧게 지나가는 계절이지만 좀 더 풍성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계절 가을에 좀 더 느끼실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함께 하면서 또 건강관리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청고마비라는 말에 유래가 좀 있습니다. 그 유래를 보시면 그 흉노전에 보면 중국의 은나라 때부터 중국 북방에 나타나기 시작한 유목민족인 흉노족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흉노족은 기나긴 겨울 동안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마다 가을철이면 중국 북방 변경의 농경지대를 약탈해서 그 식량을 비축을 했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는 변경의 중국인들은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청고마비의 계절만 되면 흉노족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푸념했던 것이 바로 청고마비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저희가 가을 하늘에 맑고 그래서 풍성한 말들이 살찐다는 개념에 좋은 계절을 뜻하는 그런 유래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그 말 뜻의 원말을 찾아보면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고마비의 원말을 보시면 추고세마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원말 추고세마비는 당나라의 시인 두시몸의 시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추고세마비는 당나라 군인의 그 승리를 가을날에 비유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깊어가니 변방에 있는 말이 살찐다라는 뜻으로요.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 가을에 나시는 기후는 매우 좋은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다라는 말을 되짚어서 표현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움츠러들고 있죠. 또 여름의 무더위의 끝을 찾을 수 없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드디어 선선한 바람에 또 그 생활의 활기가 하루에 다르게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이 계절에는 그 몸의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정신도 한층 맑아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때가 오히려 무더운 여름보다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위기의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가을로 접어들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 함량이 여름철 수분 함량이 한 80% 이상이 되는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평균 수분 함량이 6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조한 이제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나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피부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매우 건조해지기 쉬운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가을이 되면 유독 피부가 간지럽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씻지 않아서일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반대이죠. 그 가려움증을 없애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몸을 씻게 되면 가려움증이 더 악화되면서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려움의 원인은 건조한 기후 때문입니다. 보통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자외선 차단제나 영양크림으로 중무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왠지 자외선도 약해진 것 같고 또 그만큼 그래서 관리도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피부가 가을이 되면서 점점 예민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불거지게 됩니다. 이런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피부도 많이 건조해지고 또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피곤했던 피부를 소홀히 관리하다 보니까 가을의 자외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피부를 혹사시키는 일이 됩니다. 또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잔주름이 생길 수 있고 피부에 탄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럴 때는 화장이나 때를 제거하는 데 쓰이는 성분 계면 활성제가 조금 적게 들어가 있는 그런 세안제로 세수를 하시면 훨씬 각질층을 보호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 때를 제거하는 그런 행위를 하시게 되면 각질층이 이제 벗겨지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무리하게 압력을 가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또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서 피부 그 수분 함유량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평소에 비타민 C나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건조한 상황에서 좀 더 건강하게 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 가을에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가을을 느낄 수 있는 10월에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이 많겠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늦가을인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도저히 가을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위를 보이는 날도 많이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그 기상청의 보도에서처럼 일교차가 큰 것이 전형적인 가을 날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보통 밤낮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고 건조하기 때문에 또 더위에 적응해 있던 우리의 몸이 달라지는 기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비염이나 감기 등의 각종 호흡기 질환과 그 외에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1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몸이 면역력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학의 시조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면역이라는 것은 최고의 의사이고 또 최고의 치료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면역이란 말 그 자체로만도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서 풍성해진 입맛 덕에 우리의 몸도 풍성해지기 시작하면서 또 서늘해진 날씨로 인해서 혈관이 서서히 수축되고 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층이 두꺼워지게 되죠. 이런 연유로 가을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자칫 과체중에 머무를 수 있고요. 뿐만이 아니고 비만까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필요한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만이 생기면 면역세포의 일종인 T세포가 담당하고 있는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이 감소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비타민 A나 비타민 C, 비타민 E가 부족하게 되면 면역세포 활동을 잘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것도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는 담배입니다. 담배는 백회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담배에 대한 생각을 거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이제 덜어내고 접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담배 연기 속에는 4,800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00여 종의 화학물질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이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분비되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인 코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정상적인 세포 활동을 막아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운동이 부족하면 세포들이 활동력을 잃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편식을 하게 되면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면역력을 상승시켜주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몇 가지 여러분들과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앞에서 바로 말씀드렸었지만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사로 식사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선한 계절 채소와 과일 섭취를 많이 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질의 과다 섭취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방질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섬유질은 장내 세균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서 섬유질을 늘릴 수 있는 섬유질의 섭취를 늘릴 수 있는 것이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신체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 강도 높은 운동으로 단시간 내에 빠른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중단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꾸준한 자기관리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에 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서 걸어보고 또 이왕 걸어야 한다면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는 겁니다. 또 휴일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하고 또 텔레비전을 볼 때도 훌라후프나 제자리 걷기를 하는 등의 몸을 많이 움직여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늘리게 된다면 생활 속에서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도 일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바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 쌀쌀해지는 날씨에 자꾸 움츠러들기보다는 더욱 활동하는 것이 좋겠죠. 가을에는 체력과 면역력을 동시에 저하시키기 때문에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가을철 적정 실내 온도를 약 20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습기나 젖은 수건, 빨래를 널어서 실내 온도를 좀 높여주면은 그 비염의 주범을 이제 습도를 잡아주니까, 그죠? 습도를 좀 올려주니까 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그 온도 조절이 어려운 외부에서는 쉽게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옷을 늘 챙겨 다니면서 쌀쌀해질 때 신체의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주면서 챙겨 입는다면 이것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따뜻하게 보온해 주는 겁니다. 이 따뜻한 차 한 잔은 체온 관리와 함께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들이 있죠. 계절에 맞는 차들을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평소보다 더욱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서 체내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면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몸속에 있는 세포들은 특히 입안에 있는 세포들만 해도 이게 이제 건조해지면은 감염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늘 촉촉하게 그 물을 마셔주게 되면 세포들이 저항력이 많이 생기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고마비의 계절, 우리 모두 건강관리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쏟는다면 적신호가 켜지는 위기를 청신호로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가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이겨내시고 건강도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 스스로에게 건강 지킴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